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네덜란드 AC밀란에서 10번을 달고 뛰었던 보석같은 에이스, 191cm의 큰 키와 11초대를 주파하는 스피드, 엄청난 체력으로 그라운드 구석구석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선수,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었던 토탈 사커의 끝판왕이자 1987년 발롱도르 수상자 루드 굴리트입니다. 1962년 9월 1일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루드 굴리트. 남미의 작은 나라 수리남에서 건너온 아버지와 네덜란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작은 아파트 맨 꼭대기 투룸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조지 굴리트는 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박물관의 관리인이었습니다. 한때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어린 굴리트는 동네에서 공을 차며 축구 실력을 길렀고 이는 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5살의 나이에 지역 유스팀에 입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10살 때 이사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둘도 없는 친구이자 전설적인 축구선수가 될 레이카르트와 함께 축구를 합니다. 굴리트와 레이카르트의 아버지 둘은 수리남 출신 친구로 1957년 함께 수리남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한 케이스입니다. 굴리트와 레이카르트 동갑내기 소년 둘은 함께 축구를 하면서 1975년 지역 유스팀에서 활약을 합니다. 1975년 아버지의 나라 수리남은 300년에 걸친 네덜란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죠. 루드 굴리트는 이민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네덜란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축구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볼을 다루는 솜씨는 동나이대 아이들보다 뛰어난 기량이었고 아버지의 좋은 신체를 물려받아 탄력까지 있었습니다. 굴리트 축구 인생의 시발점이 된 것은 네덜란드 프로팀 하를렘과 계약을 하면서부터입니다. 1978년 16세의 나이에 계약을 했고 그를 길러낸 감독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의 선수 출신 베리 휴즈였습니다. 베리 휴즈는 굴리트의 재능을 알아보고 프로 계약을 하자마자 얼마 뒤 네덜란드 리그에 출전을 시킵니다. 이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최연소 출전 기록이었죠. 하를렘은 그의 최하위로 강등을 당했지만 굴리트의 활약으로 인해 바로 승격을 합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은 그를 빠르게 호출합니다. 21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한 데 이어서 20살도 채 안 돼서 1981년에는 국가대표에 뽑혀 데뷔한 루드 굴리트. 리그에서의 맹활약으로 1981-82 시즌 하를렘을 4위에 올려놓았고 UEFA컵 티켓까지 따냅니다. 클럽 최초의 유럽 대항전 진출이었죠. 휴즈 감독은 굴리트를 극찬했고 네덜란드의 덩칸 에드워즈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3년 동안 하를렘에서 91경기 32골을 넣은 뒤 1982년 페예노르트로 이적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굴리트는 축구선수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미삼아서 아마추어 레벨에 맞추어 공을 차고 즐겼을 뿐이었죠. 그런데 페예노르트로 이적을 하면서 자신이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꿈을 꾸게 됩니다. 페예노르트에 입단을 하기 전 잉글랜드 아스널과 입스위치 타운의 입단 테스트를 받기도 했지만 탈락을 했는데 이는 페예노르트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입스위치 경우에 1981년 당시에 UEFA컵을 우승했을 정도로 이름을 날린 팀이었지만 리버풀의 전설 존 반스,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테크니션 폴 게스코인에 이어서 21살의 루드 굴리트까지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당시 페예노르트엔 친정팀 아약스에게 큰 상처를 입고 이적해온 네덜란드의 전설 요한 크루이프와 빌라반 하네감이 있었고 오래 같이 뛰지 않았지만 굴리트는 이 둘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1983-84 시즌 리그와 컵 대회를 모두 제패하며 1984년 네덜란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루드 굴리트가 그의 상징과도 같은 레게 머리를 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한창 레게에 빠져 있어 레게 음반까지 냈을 정도였죠. 하를렘 시절 수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페예노르트에선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1983년 루드 굴리트는 당시 감독으로부터 검둥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고 경기 도중에도 상대편 관중에게 모욕적인 인종차별 구호를 듣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함께 부상까지 당하는 바람에 굴리트는 선수 생활의 전환점을 찾게 되었고 1985년 마침내 이적을 결심합니다. PSV 아인토벤으로 17억에 이적을 한 그는 라이벌 아약스와 페예노르트의 견제를 이겨내고 첫 해 24골로 득점왕에 올라 팀의 리그 우승을 도웁니다. 전년도 요한 크루이프가 받았던 올해의 선수상을 루드 굴리트가 계보를 이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22골을 넣어서 리그 2연패와 함께 네덜란드 올해 스포츠인해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유럽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쓸면서 루드 굴리트는 이제 전 유럽이 주목하는
축구 선수 반열에 오릅니다. 때마침 그와 득점왕 경쟁을 펼친 선수는 아약스의 마르코 반 바스텐이었죠. 이 두 선수는 1987년 이탈리아의 명문 AC 밀란으로 함께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 루드글리트는 당시 마라도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이적료인 104억을 기록합니다. AC 밀란은 당시 이탈리아의 기업인 겸 정치가였던 베를루스코니가 인수한 후 루드글리트에 꽂혀있던 상황. 지금처럼 이적 시장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던 시절이라 이적은 3월에 이루어집니다. 굴리트는 1987-88 시즌부터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합니다. 이적 직후에 언어의 장벽과 적응 문제로 힘들어했지만 탁월한 실력으로 금세 이겨냅니다. 그리고 PSV 아인토벤에서의 활약이 반영되어서 1987년 발롱도르를 수상을 했죠. 사키 감독이 이끌었던 AC 밀란은 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굴리트, 반 바스텐, 그리고 1987년 리그 득점왕 피에르트, 비르디스 공격 트리오가 공격의 최선봉에 섭니다. 1987년까지 리베로, 공미 등 여러 포지션을 뛰었던 굴리트는 다음 시즌 1987-88 시즌 주로 포워드로 뛰었고 디에고 마라도나와 비교되기까지 합니다. 개인 능력 면에서 마라도나의 우위를 점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밀란과 나폴리전, 굴리트는 홈과 원정 2경기 연속으로 한 골 1도움을 올리면서 나폴리 격파에 선봉에 섰고 나폴리가 2위, 그리고 AC 밀란이 리그 역전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국제대회 우승 경력이 아쉬웠던 네덜란드는 1988년 유로 88에 굴리트, 레이카르트, 반 바스텐 3총사를 내세워서 독일, 소련을 격파하고 우승컵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굴리트는 결승전에서 중요한 선제골을 성공시켜 유로 88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누리게 됩니다. 발롱도르는 반 바스텐이 가져갔지만 굴리트는 발롱도르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3위가 레이카르트였으니 1988년 발롱도르 시상은 네덜란드 3명이 독식을 하다시피 했죠. 1988년 사키 감독의 부름을 받아서 AC 밀란에 레이카르트가 합류하면서 마침내 네덜란드 3총사가 모두 한 팀에 모이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 세리에 A는 마라도나와 카레카라는 공포의 공격수를 보유한 나폴리의 시대였지만 이 네덜란드 3총사로 인해서 패권이 AC 밀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AC 밀란은 당대 최고의 수비수 바레시와 떠오르는 샛별, 말디니 등 최고의 수비진을 갖추었지만 AC 밀란의 전성시대를 연 것은 네덜란드 3총사를 영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승을 이끌었죠. 많은 이들이 그에게 검은 튤립이라는 애칭을 붙였지만 정작 본인은 반인종차별주의 운동에 나설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장미라는 애칭을 더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이듬해에도 AC 밀란의 상승세는 여지없이 이어집니다. 축구 역사상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기술, 뛰어난 축구 지능, 190cm의 피지컬을 이용한 몸싸움 등 어느 하나 약점조차 볼 수가 없었죠. 현대 축구 선수와 굳이 비교하자면 전성기의 야야 투레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90년 굴리트와 AC 밀란은 다시 한번 유럽 최정상인 유로피안컵을 차지합니다. 1991년 유로피안 3연패에 도전을 했지만 마르세유와의 8강전에서 굴리트가 골을 넣었음에도 몰수패가 선언되었습니다. 경기 중 조명이 꺼진 것에 밀란이 항의의 의미로 라커룸으로 들어간 것이 몰수패 이유였죠. 이후 밀란은 1년간 유럽 대항전에 출전이 금지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기였기에 엄청난 치명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AC 밀란은 리그에서 22승 12무로 무패 우승을 이루어내며 최강팀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유럽 대항전에 외국인 선수 3명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굴리트는 팀 내에서 입지가 좁아졌고 1994년을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루드굴리트를 중심으로 네덜란드는 1992 유로 대회에 나섭니다. 2연패를 노렸고 최고의 신성 데니스 베르캄프까지 가세해 역대 최고의 스쿼드라 불린 네덜란드였지만 준결승에서 어이없게 덴마크에게 패합니다. 그들의 결승행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맨유의 전설적인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굴리트는 규율에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자주 감독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카펠로 감독이 부임하면서 AC 밀란에서 잠시 동안 삼프도리아로 임대를 떠나는가 하면 국대에선 아드보카토와 사이가 안 좋아 국대를 때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1995년 새로운 팀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잉글랜드의 첼시였습니다. 32살이 된 굴리트는 첼시의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합니다. 글렌 호들 감독은 굴리트를 스위퍼, 수비수로 기용을 하지만 이후 미드필더로 보직을 변경시켰고
공격적인 재능을 드러내 6골을 터뜨립니다. 리그에서 팀 성적은 형편없었지만 팀을 FA컵 준결승까지 올려놓아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 투표에서 칸토나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루드글리트. 1995-96 시즌 중간에 첼시 감독이 해임되면서 그 후임으로 선수로 뛰고 있던 루드글리트가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성파였던 굴리트의 감독 승격은 이상할 게 없는 선택이었죠. 1996년 첼시 올해의 선수이기도 해 팬들의 지지도 상당했습니다. 이듬해 1996-97 시즌 굴리트는 졸라 디 마테오를 비롯해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잉글랜드 FA컵 우승을 달성합니다. 이는 첼시의 26년 만에 FA컵 우승이었고 외국인 최초의 FA컵 우승이었습니다. 1998년 구단과 마찰로 첼시 감독직에서 급작스럽게 내려오면서 선수 겸 감독이었던 굴리트의 선수로서의 활약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수비, 미드필더, 공격 어느 자리에 가도 자연스럽게 적응했던 많은 플레이어 루드글리트. 요한 크루이프 이후 토탈 사커로 대변되었던 네덜란드 축구가 침체기를 겪었던 시기 해상처럼 등장해 세계 축구계를 호령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순의 전술 이해도를 가져 팀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 아는 선수였습니다.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지성파로 신선하고 독창적이며 아름답게까지 한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게임에서 만능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었죠. 축구 선수로 한 시대를 이끌고 축구사에 반인종 차별을 외쳤던 루드글리트는 혁명 이상의 진보를 이루어낸 존재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독일 축구의 영웅으로 카리스마, 몸싸움, 득점까지 팔방미인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